제가 그 스노우보드에 슬라이드 하나 올렸는데 확인해 주실래요? 네. 오늘은 그 작년 문제를 풀어보고 간단하게 시험 기간이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올린 슬라이드 보시고 그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다이오드가 그 양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디바이스다.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 맞아야 돼요. 이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죠. 흐르게 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도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라고 하고 어떤 볼티지 이상이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워드라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좀 이거보다 더 길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원래 커런트가 흐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디바이스의 어떤 그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걸 통해서 뭐 디바이스가 망가지거나 어쨌든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고요? 오픈 루프 게인이 OPM프에서 0, 0이고 일반적으로는 0.에서 1 사이다. 너무 쉽나요? 아니면 네. 뚫을까요? 보였을까요? 다 제- 약간 아무나 얘기해 주실래요? 저 지목할게요, 그럼. 보안수님 헷갈려요. 어, 그 보통 오픈루프 게인이 오피앰프에서 아이디어란 케이스에는 무한대라고 했었죠. 무한대 그건 엄청 큰 값이고 실제 이론적으로는 10의 뭐 5승, 6승, 뭐 작으면 10의 4승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다. 그래서 그 오픈루프 게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피드백을 걸어가지고 어떤 특정 게인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퓨리어 트랜스폼은 어, 주파수 도메인의 신호를 시간 도메인으로 바꿔준다. 이거는 이제 저를 이제 안 쳐다볼 것 같은데 안 물어볼 테니까 네. 이건 트루일까요, 펄스일까요? 네? 펄스죠. 네. 고가수를 하시네요. 네. 펄스. 그렇죠. 그래서 시간 도메인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고 만약에 주파수 도메인을 시간 도메인을 바꾸고 싶으면 인버스 퓨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네. 영어로는 그때 우리가 한글로 퓨리에 트랜스폼 하는데 외국 나와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보통 포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 제가 한참 이제 외국 친구랑 얘기할 때 퓨리에 트랜스폼을 계속 못 알아듣는 거여서
한참 나중에 포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그 친구가 그 말이었냐고 하면서 한참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말로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 하는 게 어, 시간을 주파수 도면으로 바꿔주는 거다. 그 다음에 H 브릿지는 DC 모터가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어, 전기적인 회로다. 이건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H 브릿지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이런 식으로 포워드를 흐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백워드를 흐를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볼트 서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줄 수 있게 여기 스위치를 키거나 여기 스위치를 키고 나머지는 끄는 방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기 위한 회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콥은 어, 오리엔테이션과 그 다음에 앵귤러 벨리시티를 측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디바이스다. 맞을까요? 네. 그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뭔가 중력가속도에 의한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속도라는 걸 측정을 하고 보통 우리가 가속도계는 그 가속도 그 관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움직이면 밀리는 그 힘을 측정하는 건데 이제 어떤 속도로 돌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 코리올리의 그 폴스 때문에 발생되는 그 변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유스컵은 앵귤러 벨리시티 각속도를 측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그 LED를 이제 켜는 저항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어, 물어보는 건데 Explain how to operate LED in following circuit. 이 LED를 적절하게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회로에 보면 5V가 걸려 있고 문제에서 이제 3V의 볼티지, 포월드 볼티지 드랍이 걸린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LED가 일종의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에서 어떤 특정 볼티지가 걸리면 이 볼티지 이상이 보통 안 걸리고 한번 켜지면은 이제 더 이상 이로 못 가잖아요. 못 가는 건 아닌데 걸면은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이걸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3볼트인 거죠. 그래서 3볼트의 볼티지 전압 강화가 걸리면 이 저항에 걸리는 그 볼티지가 여기가 3볼트니까 여기가 2볼트겠죠. 그래서 커런트 리밋이 50mA라는 거는 이 이상 걸면은 LED가 고장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러면은 V는 IR 공식에 의해서 얘가 50mA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3볼트보다 작아야 하니까 결국은 저항이 뭐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하면은 이 밀리암페어는 0.05니까 이거 분모로 올리면 3000분의 50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됐나요? 틀렸죠. 여기 2볼트라고 했는데 제가 3볼트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볼트니까
쓰면은 얘가 4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말로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음, 다음 문제를 보면 한번 풀어보실래요? 생각해 보실래요? 일단 그 브릿지 렉티파이어에 대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가 있고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색깔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색깔 좀 볼게요. 그리고 이걸 색깔을 바꿔서 이제 회로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여기에 또 로드 저항이 걸리겠죠? 그렇지, 로드 저항이라고 하고 뭐 이제 음수 부분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만약에 신호가 이런 식의 0부터 1 사이, 0부터 크고 0보다 작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AC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220볼트가 220볼트가 들어오고 이제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흐르고 아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반대로 지금 여기 빨간색에서 파란색 흐르는 이 회로를 따라 흐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파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의 어, AC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어,
이렇게 바뀐다. 제가 인풋, 여기 아웃풋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렉트리컬 서킷이 220V에서 10V로 DC로 바뀌는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다이오드 브릿지 렉티파이어랑 캐피시터를 사용해서 아웃풋 볼트 스무딩까지 들어간 걸 설명해 보자. 그러면은 똑같은 걸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트랜스포머를 하나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인덕터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인덕터 코일이 있어서 220V가 들어와서 이 부분이 트랜스포머죠. 얘가 10V AC에서 10V AC로 바꿔주네. 250V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V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여기를 거치면 이제 여기 10V가 들어갔다가 다시 10V가 나오는, 그래서 얘 파장이 원래는 220V였는데 얘가 10V로 이렇게 바뀌고 그게 다시 요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10V겠죠. 근데 마지막에 캐패시터를 어디다 달아야 될까요? 캐패시터를 달면 여기 앞에다 이렇게 달아야겠죠. 그래서 요 자체도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RC 필터의 역할을 해서 마치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확 변하려고 하면 이렇게 확 되는 보면은 신호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신호가 변하는 것 자체를 얘가 저장해 놨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걸 밖으로 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스무딩 돼서 완벽하게 리플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완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아니고 얘가 이제 점점점 이 스무딩이 강해지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RC의 그 값이 필터링 값이 굉장히 작으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평평하게 돼서 이 평균 값이 이제 몇 볼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마 10볼트보다는 작게 될 건데 그러면 사실 아이디어라기에는 사실 얘 10볼트보다 조금 더 큰 값을 넣어줘야지 이게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인데 뭐 그런 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10볼트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걸어서 이제 10볼트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에 대해서 요 원리를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던 그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이거는 그냥 네 인버티드 앰플리파이어인데 V1, V2가 있고 R1, R2가 있어요. 여기서 R1, R2, RF가 다 모두 같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 R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OP앰프는 정말 제가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전류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전압은 같다. 그리고 어,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풀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0V면은 여기가 0V겠죠. 방금 얘기했던 그 골든 룰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로 전류가 안 들어가니까 다 모두가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여기
부분을 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I2라고 하면 I1은 V1에서 0볼트로 흘러가는 전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니까 일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V1에서 0볼트를 빼면은 얘가 I1이 되고 I2는 R2분의 V2 빼기 0볼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그러면 I1 더하기 I2는 R1분의 근데 지금 R1, R2, RF가 모두 같으니까 R분의 V1 플러스 R분의 V2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압이 Vout이면 Vout은 I1 플러스 I2 곱하기 R V는 IR 요 우리 간단한 공식을 사용해서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다 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V1 플러스 V2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아니다. 잘못했죠. 제가 여기에 잘못 썼는데 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전압이 높고 여기가 낮아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식을 그러니까 0볼트에서 V0를 뺀 게 커런트가 되겠죠.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여기 틀린 걸 수정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결과적으로 V1, V2의 합의 마이너스 붙인 게 최종 그 아웃풋 볼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같은 문제인데 이 다음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V 플러스 이 부분에다가 V3를 여기다 걸어줬다. 그라운드랑 non inverting input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얘기하죠. 여기다가 V3를 걸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볼티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여기가 V3라고 하면은 여기도 V3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 풀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V1에서 V3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른다고 생각하고 근데 R1이 I1이고 똑같이 내가 I2라고 하면은 I2는 R2분의 V1 빼기 V3 그리고 또 여기서 모여진 게 흘러갈 거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1 플러스 I2고 얘가 방금 했던 것처럼 V3 빼기 V 아웃이다. 지금 R1, R2, RF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건 뒤에서 일단 처리해주고 얘가 I1 플러스 I2다. 그럼 이거를 합치면은 일단 R1, R2가 다 같으니까 R분의 V1 빼기 V3 더하기 R분의 완치전
R분의 V1 빼기 V3 플러스 R분의 V1 빼기 V. 네, 감사합니다. V2 빼기 V3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V 아웃에 대해서 다 정리하면 되겠죠. 얘도 사실 R이랑 RF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또 똑같이 얘가 다 지워주네요. 다 지워주고 남은 걸 넘기면 V 아웃은 얘네들 두 개 합치고 넘기면 3V3 빼기 V1 빼기 V2.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에 대해 설명해보자가 문제인데, 일단 샘플링이라는 거는 뭐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오고 있어요. 얘가 보통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올 때 샘플링을 해서 퀀타이즈만 하죠.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를 제가 아날로그 신호를 말로 할게요.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는 볼티지 값으로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볼티지 값을 어떤 숫자 값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숫자 값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 각각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각각 시간에 따라서 값을 취하고 이 취한 값이 시간에 따라서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이 t 원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연속적인 세상인데 우리가 결국 샘플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순간순간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디스크리트하게 취득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T1부터 T2에서 이렇게 해서 획득되는 이 각각의 어, 디스크리트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신호 변화가 주기가 만약 F라는 신호 그 시간에 많이 따라서 100번 변한다. 그러면 최소한 200번 그러니까 원래 변하는 주기의 2배 이상의 속도로 그걸 신호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 만약에 신호가 주기가 F면은 이 샘플링 신호는 이거의 2배가 돼야 된다. 얘가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시그널 프리퀀시의 2배 이상의 크거나 같은 최소한 2배 이상. 그래야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형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샘플링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퀀타이제이션은 우리가 샘플링 하고 싶은 이 값이 볼티지로 들어올 때 이 크기를 다르게 말하면 이화하는 거죠.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제 쪼개가지고 어떤 단계별로 나타낸다는 거고 얘가 만약에 어, 이게 최대값이라고 하면 1024면은 이건 1024고 이 값이 어떤 범위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얘가 1024가 아니고 어떤 기준 구간이 있고 이 기준 구간에 대해서 얘가 1024면은 이 값이 어느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구간에 들어오는 범위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980에서 979 사이다. 그러면은 이 이진수 값으로 바꿔서 이 들어오는 영역의 샘플링된 값을 2의 몇 승, 뭐 예를 들어서 2의
구승부터 해서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이진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를 이산화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고, 제가 말로 설명한 게 여기 설명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모터 배웠을 때 이런 식 봤었죠. 이 식은 우리가 전류를 넣어주면 그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양이 이 볼티지에 따라서 비례해서 볼티지를 걸어주면은 이게 일종의 그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원래 그 모터 자체에 저항이 있어서 거기 흘러가는 전류에 비례해서 전압을 걸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이가 중요한 건데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그 전압이 커지겠죠. 반대말로 하면 전압이 커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질 텐데 거기에 비례하는 상수가 이제 K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류에 비례해서 토크가 높아지죠. 그래서 전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토크의 비례 상수를 이 KT로 표현했었고, 이 식을 가지고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니어한 토크와 속도의 관계식을 나타내보자. 그래서 토크가 이제 속도랑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following equation의 steady state operation condition을 했으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커런트의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이제 지워지겠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요거 두 개인데 여기다 이걸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토크를 KT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넣자. 그래서 I를 정리하면은 전류는 V인 빼기 KEW 나누기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토크는 KT 곱하기 V인 빼기 K 이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토크와 속도의 관계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정리해주면 R분의 KT V인 빼기 R분의 KT KE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요거 두 개가 고정돼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오메가 t의 관계는 속도가 이제 토크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도가 0일 때 토크가 이제 이니셜 토크가 되는 거고, 얘가 여기 시작값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크가 커지면은 얘가 지금 모두 다 양수니까 이거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결국 이거 두 개가 이 토크가 0일 때는 오메가는 약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워지니까 K2분의 V2이 되죠. 얘가 이게 스톨 토크였고, 여기가 이제 토크가 0일 때 발생하는 가장 빠른 속도고, 이거에 지금 기울기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을 그냥 이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크와 속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반비례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네, 어렵지 않죠? 벌써 마지막 문제네. 네.
이거는 이 로지컬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건데 숫자에서 숫자 1 빼고 AND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얘가 0인지 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뭐 1, 0, 0, 0 이란 이진수가 있어요. 얘가 넘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이진수예요. 바이너리고 이거를 1을 빼볼게요. 이건 뭐가 되죠? 111이 되겠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거의 AND 오퍼레이션은 1, 0, 0, 0과 0, 1, 1, 1의 AND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0이겠죠? 이게 지금 이거 뭐 하는 건지 이해가죠? 여기 각각 이 하나 봤을 때 이 모든 자릿수가 여기랑 한 자리 한 자리가 만약에 같은 게 있으면 1, 같은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 그게 이제 AND 오퍼레이션, 로지컬 AND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0이 되고 어 만약에 이게 아니고 만약에 1000 1, 0, 1,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바이너리 보통 왼쪽에 앞에 쓰는데 그냥 일단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넘 빼기 1은 뭐죠? 바이너리로 1, 0, 0, 1이죠. 그럼 이거를 두 개 엔드하면 어떻게 돼요? 1, 0, 1, 0, 엔드 1, 0, 0, 1. 바이너리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앞에 이거 하나 남고 0,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1, 0, 0, 0이 되겠죠. 얘는 일단 0이 아니죠. 그래서 모두 이제 앞자리까지 모두가 0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 다 0이고 끝에 왼쪽 하나만 1인 경우에만 지금 이렇게 0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를 어,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왼쪽 하나만 1이고 나머진 다 0이 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1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0이 되는데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이제 1이 0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인지 아닌지 보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앞자리만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십진수로 생각했을 때 1 곱하기 2에 0, 1, 2, 3 3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0 곱하기 2의 1승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결국은 얘가 여기까지가 다 0이니까 그리고 그냥 2의 3승과 같이 이걸 2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그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지수승으로 구성된 숫자인지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1이고 다 나머지가 0인지 본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게 결국은 앞자리가 1이고 나머지가 다 0이라는 거는 2의 거듭 제곱 승이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어, 그런 이제 수식인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는 숫자가 또 마찬가지로 이진수로 주어졌고 왼쪽으로 시프트 레지스터가 이 왼쪽 두 번으로 이제 꺽쇠 표시한 게 어, 이 오퍼레이션으로 시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음, 놈이 만약에
음, 1010이라고 해볼게요. 바이너리, 지금 바이너리는 생략할게요. 기호는. 그럼 왼쪽으로 한 칸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죠? 10이 이렇게 되겠죠. 또 요거 세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 쉽게 한 줄로 놔볼게요. 1, 0, 1, 0, 0, 그 다음에 1, 0, 2. 세 개 더 해볼까요? 1, 1, 0, 0, 0, 1. 1, 1, 0. 한 칸 올라가고 0, 1 맞죠? 네. 이렇게 보면 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왼쪽으로 한 칸 넘긴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거 십진수로 바꿔볼까요? 십진수로 바꾸면 얘 뭐예요? 이거 지금 십진수로 바꾸면 1 곱하기 2에 0, 1, 2, 3, 3승 플러스 2에 1, 0, 1, 1승. 나머지 일단 다 생략하고 여기가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원 번째. 이거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으니까 좀 칸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8 더하기 2니까 얘는 10이죠. 혹시 제가 계산 틀리면 알려주세요. 얘는 뭐예요? 얘가 4, 3, 2, 1, 0이니까 2의 4승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이거 뭐예요? 20이죠. 이건 뭐예요? 2, 1, 0.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죠. 맞나? 그래서 0, 네, 5, 5 맞나? 네. 그러면 지금 이거 3개 더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맞겠죠? 35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주어진 숫자가 10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35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왼쪽으로 한 칸 넘기는 건 지금 딱 봐도 10에서 20 됐으니까 뭐예요? 곱하기 2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5 되는 건 뭐예요? 나누기 2 하는 거죠. 이거 3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여기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3.5 하는 거랑 그래서 10에서 35 됐죠. 3.5 곱해졌어요.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오늘 시험 기간이니까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네. 지금 이거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인데 네.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뭐 여기 내용 포함해서 그 실습 내용하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되 제가 설명하지 않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오케이?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다른 시험도 잘 보시고 메카트로니스도 잘 보시고 네, 질문 있어요? 로스요?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 네. 문제는 다 영어로 나와요. 네, 이거나 네, 그렇죠. 이거는 실습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쵸. 근데 실습에 있는 내용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네. 아니 그냥 개념적으로 뭐 로스가 뭐고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뭐 true, false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실습 때 네네. 몇 문제 나오냐고요? 네? 아, 몇 문제 나오냐고요? 어, 그거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시험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네, 정도로. 네, 네, 뭐, 이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네. 질문이요? 네, 질문하시면 돼요. 네.